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터진 수익률을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유린입니다. 코스피가 정말 오래간만에 오늘 빨간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아시죠? 엿새 만에 급반등. 의외로 하루 만에 1800선을 회복해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많이 걱정했었던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그렇게 기대만큼 아니 우려만큼 나쁘진 않았던 것이 이제 안도감을 좀 형성시켜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연 저점을 경신하기도 했던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를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와 2부로 역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는 전문가의 시장 보는 눈 확인해보는 내일장 업앤다운이라는 코너와 전문가끼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1인자를 찾아라 이렇게 두 가지 코너로 구성이 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을 빌어 들어보는 리치맵의 9회말 투아웃이라는 코너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줘요 리치맵이라는 대문을 달고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1부에 이어서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에 앞서 오늘 함께 저와 진행을 맡아주실 두 분의 멘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고승환 그리고 이상원 전문가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이상원 전문가님이 이상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옆에 장훈 씨가 없어서 그 허전함 때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항상 장훈 씨에게 좀 재밌는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종목에 대한 고민도 같이 했었는데 네. 또 없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나오는데. 예. 근데 저희가 지난주부터 그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이제 갖고 가실까 저도 사실 걱정했었는데 네. 멘토 전문가님들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변하셨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증표로 나올 수 있으니까는 네. 조금 더 예전보다는 조금 활발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훈 씨 없이도 이제 수익도 내고 재미지게 방송도 해주시고 예, 자신 알겠습니다.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고승환 전문가님은 김수영 씨 일단 네. 1부에서는 같이 이제 짝꿍으로는 만나보기가 어려운데 네. 아쉽진 않으신가요? 이제 2부에 나오십니다. 이거 참고해서 네. 얘기를 해주시죠. 예,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는 특히 이제 장웅 씨가 막 시작 전에 막 소리도 막 지르고 맞아요. 네, 목을 풍에 막 소리 지르면서 많이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좀 조용하니까 네. 그게 좀 허전합니다. 아. 왠지 그 막 악소리가 좀 듣고 싶은. 네. 네. 저희가 원하시면은 장훈 씨 지금 잠깐 미쿡에 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냥 들은 소문으로 악소리만 저희가 녹음해가지고 여기서 네. 뭐 심심할 때마다 틀까요? 그럴까요? 뭐 전화 연결해서 악소리만 듣고 끝난다던가. 괜찮네요. 네. 좋습니다. 장훈 씨 미쿡에서 돌아오면은 언제 한번 반갑게 목소리, 예, 전화 연결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전화 연결하면은 본인 막 들고 있는 종목 상담해달라 그럴 것도 같아요.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 잠시 후에 듣고요. 먼저 1인자를 찾아라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것입니다. 주 진도는 1억, 매일 두 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나름 포트폴리오를 짜고요.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립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중간 집계에 들어가고요. 오늘은 참고로 금요일이죠.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까지 가리게 됩니다. 자, 오늘 처음 보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고승환, 이상원 전문가님 어떤 장기가 있는 분이신지 한 분 한 분 차례로 자세한 프로필 소개 받아보겠습니다. 주식은 타이밍이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대응하자. 꽃미남 기계, 고승환 전문가의 냉철한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급등주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가치와 성장성, 수급이 부합한 투자. 애매한 이론이 아닌 한 템포 빠른 매매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백두산 호랑이, 이상원 전문가의 지피지기 백전 불태 전략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아주 실력이 출중하신 두 분의 멘토님 오늘 모시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시장 어떠한 이유로 하루 만에 1,800을 쑥 회복을 했나 이 분석이 좀 있어야 다음 주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두 분 이제 2주 만에 뵙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 시장의 최대 화두는 경기 둔화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얘기만 비단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올랐는데 오늘 또 그나마 좀 견조했었던 코스닥이 500을 넘보다가 무슨 뭐 주문 실수가 있었던 것처럼 다들 밑꼬리 이렇게 달고 큰 그쵸. 폭으로 장중에 빠졌었죠. 네, 어제 뭐 오늘 이틀 동안 어제는 코스피가 한번 때리고 그렇죠. 오늘은 또 코스닥이 때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운 이제 한 주를 좀 보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요새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시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 이제 동료들하고 전화를 했을 때 첫 마디가 살아있냐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살아있냐? 예, 너 살아있냐? 이런 질문을 먼저 하는 것처럼 요새 상당히 종목들도 투매도 막 한순간에 나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투매가 나오면 그 불안감에 의해서 손절을 많이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오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불안한 모습을 코스닥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불과 이 하락에 나올 때 정말 긴 시간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1시간 안에 그 모든 일이 좀 일어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일단은 전 저점을 이제 코스피가 깨고 내려간 이후에 기관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장중에 한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1,000억 정도로 이제 집행을 한다는 맞아요. 얘기가 나왔고요. 또 향후 시장의 흐름을 좀 보고 추가적으로 집행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를 하면서 지수를 이제 좀 지지를 해주려는 이런 움직임 자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 심리전 자체 1800선 이하를 깨게 내려간다라면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 자체가 더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방어해주기 위한 이런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뭐 뚜렷하게 시장을 강하게 반등을 시켜줄 만한 모멘텀은 좀 부족합니다. 뭐 유럽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얘기보다는 계속 불안감을 조성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불안한 그런 이 흐름이 현출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막 수익을 내려고 뛰어드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장을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바뀌고 나서 고승환 전문가님 오늘장 정리만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상훈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오늘 지금까지 못했던 제 역할을 조금 해준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까 우정사업본부 얘기하셨지만은 기관이 꽤 많이 샀는데 외국인도 만만치 않게 팔았다. 그것도 5일 연속이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뭐 그동안 지수 하락을 본격적으로 이끌었던 것은 역시 전차구단, 즉 2분기에 대장이었던 종목들이죠. 이들 종목들이 역시 가격 오버슈팅에 따른 그런 휴유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다가 오늘 뭐 극적으로 반등은 주었지만은 여전히 중심, 즉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점 확인 작업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들 종목들에 의한 반동으로 인해서 오늘 성공을 했지만은 다음 주 한 차례 정도 다시 한번 저점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점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렇게 매일같이 4~5%씩 꾸준히 오르기란 좀 쉽지 않으리라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또 다음 주 어떤 모습을 보일지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예측부터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다음 주 월요일 장에 더 오를 건지 아니면 또 뭐 금요일 올랐다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좀 내릴 건지. 자, 고승환 전문가님 월요일 장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네,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간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이상훈 전문가님은 월요일장이 하락입니다. 정강 후 약으로 하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잠시 후에 그 시나리오 속에 있는 내용까지 채워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얘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월요일장은 왜 올라야 된다고 오른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은 오른다고 해서 오늘처럼 이런 급등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좀 그치는 이런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빠진 이후에 그래도 꼬리를 달면서 좀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 처음에 빠졌던 부분까지 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흐름을 좀 살펴봤을 때 금요일 날 항상 코스닥 종목들의 투매가 한 번씩 형성이 되고 월요일, 화요일 날 그 부분들을 회복하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코스닥 같은 경우 월요일, 화요일 날 단기 반등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일단 없는 1800선은 지키기 위한 기간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특히 지수를 강하게 끌어준 데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가장 이제 두드러졌기 때문에 다음 주 역시도 일단은 기술적 반등, 추가적인 기간의 매수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투자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200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지금 하락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200일선 지지를 받는 저가 비세가 유입되면서 단기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일단은 뭐 큰 반등보다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의 이런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아주 큰 폭의 반등은 아니지만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상훈 전문가님 네. 아까 저점 확인 과정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진행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한 네 번째 정도 이 부근에 왔잖아요. 1700, 한 70, 80. 네 번 정도 왔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저점이 맞다라는 의견과 왜 이렇게 네 번까지 건드리면서까지도 그래서 사실은 저점을 더 경신했잖아요. 이게 불안하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해석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솔직히 지난 그 6월 말에 저점과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아쉽게도 전일 물론 우리나라의 옵션 시장이 세계 1위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거래량이 그런 여파도 있었지만은 아쉽게도 오늘 장중 그러한 저점 6월 4일에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뭐 네 바닥을 찍었다, 뭐 쓰리 바닥을 찍었다 이것보다는 좀 더 확인 작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우리 시장의 주가를 하락을 이끌었던 세력들이 바로 외국인들인데요. 아쉽게도 이번 주에도 선물 시장 쪽에서 누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종가상 베이시스가 페거데이션으로 재차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100% 저점이라고 확신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특히 오늘도 저점 대비해서 무려 40포인트 가까이 올려놨기 때문에 뭐 오늘 밤 미 증시가 또 유럽 증시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침에 잠깐 올라갔다가 오후장에 또다시 외국인들의 현물이라든지 선물 쪽에서 매도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누적으로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도 포지션이 선물 쪽에서 4만 계약 이상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 6월달 커트랩이 위칭돼 이후에 신규로 2만 6천 계약 이상 정도를 매도했는데 아직까지 4천 계약 정도 충분히 더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환매수가 어느 시점에서 들어오느냐 그렇죠. 이것이 좀 나와줘야 액션을 좀 봐야 그 다음에 저점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이제 시간은 많지 않은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한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제 김성 장우 씨와 함께 했을 때 그때 시청자분이 이제 관심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여쭤봤었나요? 그때 뭐라고 하셨었죠? 예, 제가 그 4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5월 초승에 아마 그분이 전화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14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오버슈팅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00만 원대 진입하고 여차하다 보면 100만 원도 붕괴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삼성전자 가격이 얼마였었죠? 예, 130만 원대죠. 120만 원, 130만 원대. 그럼 정말 이제 100만 원까지도 가는 겁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어제죠. 종가상 뭐 110만 원이 일단 일탈이 됐는데 월봉상 모습을 본다면은 뭐 충분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최악의 구간 100만 원까지 이탈이 된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좀 매수 구간으로 보자. 쉽게 얘기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들어와 줬기 때문에 110만 원 이하권 평균적으로 본다면 105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충분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들어왔다는 점이 제일 좋은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제 슬슬 살 때가 온 것 같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